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1월 30일 오전 5시 10분입니다. 뉴스 보겠습니다. 하루 지난 뉴스지만 여러분들에게 미리 좀 신경 쓰셔야 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변수가 되어서 좋은 결과가 있었을 때 또 이런 말씀드렸던 주가 흐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들 위주로 보시고요. 보여드릴 거고 뭐 막 읽어드리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냥 단순하게 읽어드리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중국 봉쇄불만 백지역으로 변진아 금융시장 출렁. 자, 요거는요. 중국은 이때까지 개방한 적이 없어요. 그죠? 코로나 이후로 계속 봉쇄 조치, 뭐 출국 봉쇄, 뭐 다들 그죠? 비행 봉쇄 다 봉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 요게 개선될 때 우리 한국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요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악재라고 해도 이미 봉쇄 다 되고 있는데 뭐 얘네들이 얼마나 큰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죠? 얘 말고 중국 우리는 부동산 관련 이제 버블이 터지는 그런 것들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중국 주식 증시도 마찬가지고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야. 그게 제일 좀 가지고 있는 시한폭탄 같은 거거든요. 네, 그거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메리츠 자, 메리츠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추천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메리츠 증권이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메리츠 어떤 금융지주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을 드렸었던 적이 있었고 실제로 추천 가격 대비 2배 넘게 올랐던 종목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나와 있으니까 좀 이제는 메리츠를 너무 좋게 보지는 말자. 그죠? 다 돈놀이 하는 거다. 그렇게 말도 안 되게 급등하는 건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액절을 좀 꽤 많이 진행을 하고 상당수 진행을 하고 남은 물량만 좀 들고 있자 이렇게 좀 말씀드렸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뒤늦게 들어가시면 좀 위험하다. 이해되시죠? 한샘의 메리츠를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읽어드립니다. 자, 이거는 뭐 장기적인 이야기인데요. 유럽의 딜레마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사회 문제가 참 많겠지만 뭐 난민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단은 이민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좀 인구 감소가 이미 확정돼 있어요. 거의 뭐 말도 안 될 정도로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노령 인구가 급속도로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의료보험 뭐 그리고 연금 각종 연금들이 다 이미 고갈이 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심각해요. 그래서 사회 문제를 좀 각오를 하고라도 저는 난민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건 제 의견이니까 이건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눈에 띄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우리는 그죠? 자, 쿠팡입니다. 여러분들 쿠팡이라는 종목은 굉장히 많이 보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물류는 아마 쿠팡이 거의 지배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쿠팡도 굉장히 추천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쿠팡도 좀 이건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릴 정도로 쿠팡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경기 불황이죠. 경기 불황이 일단 예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건 무조건 옵니다. 그거는 그냥 온다고 보세요. 그냥 믿으세요. 선생님 작년부터 계속 경기 불황 23년에 경기 불황이 올 거다. 22년은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이 올 거고 내년은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올 겁니다. 그래서 그 경기 불황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4차 산업혁명이 바뀌게 되면서 그것의 유통 물력은 이제 쿠팡이 거의 지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자도 많이 하고 있죠, 그죠? 이제 드디어 순이익을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죠. 또 한쌤이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주로 언급드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읽어드리는 거예요. 셀트리온 지금 가격대 나쁘지 않지만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이런 바이오 회사들은 일단 기술을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좀 PER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조금 전반적으로 다 높거든요. 근데 셀트리온 그나마 좀 낮는 편이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이제 뭐 중요한 그런 뭐라고 할까 이슈들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약재들도 굉장히 좀 좋은 약재들 저도 막 예전에 처방을 받아서 먹었던 게 셀트리온 거더라고. 그래가지고 있었었는데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당장 우리가 나타나진 않잖아요. 그죠? 당장 앞으로 또 시간이 지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고령화 사회가 되게 되면 건강 보조 그리고 약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고 계시면 되게 좋겠고, 셀트리온 적정 매수 가격은 저는 짤때 12만 원대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말씀드렸죠, 그죠? 좀 강하게 매수할 가격대 12만 원대로 보고 있고, 어, 단타적인 측면을 지난번에 보면 쳤었고, 그래서 지금도 뭐 꿀렁꿀렁꿀렁하고 움직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점 이탈이 한번 일어난다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변하게 되나, 그 전까지는 뭐 단기적으로 급등할 만한 소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가치들이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얘기들은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이야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죠? 네, 아직 많이 빠지고 있고, 아직은 조금 더 빠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 비싼 집이 안 좋다, 오히려 서울이 더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 이유는 비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출을 쓴다는 건 레버리지를 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10억 하던 것들이 예를 들어서 5억이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레버리지를 얼마나 썼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그냥 그 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중저가 아파트들 뭐 2억, 3억, 2억, 1억 이 정도는 괜찮을 거다. 그래서 좀 저렴한 아파트에 좀 살아달라고 작년에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쵸? 올해도 마찬가지고 작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파트 가격이 이마 이제 뭐 그 5년 정도, 5년에서 10년 된 준신축 그 아파트 가격대들은 좀 뭐 그냥 대도시 기준으로, 대도시 기준 뭐 광역시급이 아니더라도 대도시 그냥 꽤 큰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2억 밑으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비가 일단 있거든요. 그리고 분양가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분양 아파트 회사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일 텐데, 그래도 뭐 터무니없이 싸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서울도 사실 땅값이 싸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죠? 건축비는 올라가지만 땅값이 싸져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땅의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목 좋은 곳에서 뭐 한 2, 3억대 초반의 아파트들, 그런 것들은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좀 이제는 좀 배짱으로 좀 그래도 한번 살 집이라면 한번 살펴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죠? 그리고 대출은 나중에 좀 줄일 수 있게끔 이자를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서울 경기권은 역시나 경매는 이제 계속 다니면서 이제 공부 삼아 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나중에 짭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회사죠. 요즘 제가 또 여기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대한항공입니다. 영국에서 뭐 말이 많아도 어차피 대한민국에는 대한항공밖에 없다. 대한민국 유일의 항공사는 대한항공밖에 없다. 여러분들 외국 나갈 때 대한항공 안 타실 거예요? 타셔야죠. 그죠? 그러면 대한항공은 독점 회사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주식은요, 독점 회사가 나중에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 왔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한항공 부분 잘 보시면 좋겠고, 역시나 이것도 기형기가 안 좋기 때문에 막 당장 막 크게 오른다 이렇게 기대하지는 마세요.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좀 더 빠지고 바닥 다지고 이런 흐름이 나오더라도 경기가 딱 풀리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변수가 뭐다? 중국. 그죠? 중국 싫어하더라도 제가 뭐 한국 사람 왜 이렇게 중국 좋아하냐 라고 하지만 중국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고요. 그죠? 바다 국경선 맞대고 있고 인구가 14억, 15억이 가까이 돼요. 걔네들이랑 잘 지내야 돼요. 걔네들이랑 무역 안 할 거예요? 거기 여행 안 갈 거예요? 걔네들을 꼬셔가지고 한국 여행 관광하게 시켜야죠. 그죠? 그래서 중국 시장을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축소가 된 게 인도네시아. 여러분들 인도네시아 뭐 아시는 분들은 뭐 케이프 21인가 그 사업 때문에 좀 이미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와 이제 인도는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고, 그렇게 좀 신경 써서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대한항공 나중에 또 경기가 좀 풀리고 유가가 좀 떨어지고 하면 좀 좋은 경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뭘 볼만하면 좋을까요? 다른 건 크게 볼만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요거네요. 요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 찌라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이겠죠? 산업경쟁 TV인가요? 제목만 봐야 되나? 이게 무슨 31만 6천 원이야? 나 이거 10몇만 주고 샀는데. 자, 동원건설산업. 제가 검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동원건설산업이라고. 추정부도 낮네요. 그죠? 어떡하니. 돈의 도급수리 18일 중견종합건설업체인 동원건설산업이 유동성이 결집에서 부도 처리가 되었다. 자, 이런 악재가 나오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면 여기에 돈을 빌려줬던 금융권들도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 이슈가 하나 떴어요. 이게 지금 연쇄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요거는 굉장히 눈여겨 보셔야 될 뉴스 중에 하나예요. 제가 한국 주식이나 뭐 코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중국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슈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이슈는 역시나 금투세 유예, 요게 지금 제일 긍정적인 뉴스가 될 수 있거든요. 금투세 유예고 뭐고 간에 이런 애들이 부도가 나게 들어가면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돈이 안 돌고 이게 뭐라고 할까, 이게 채권이 돌지는 않으면서 이게 지금 막혀가지고 심혈관계 질환처럼 막혀가지고 이렇게 터져버릴 수가 생긴다고요. 돈의 18위 정도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큰 타격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굉장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 70일 협력을 300억 피해 우려. 그래요. 네. 300억 정도면 괜찮으려나? 이게 또 나중에 또 하면 또 연쇄 터질 수 있으니까 요 부분은 굉장히 눈여겨 보시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좀 큰 그런 것들이 좀 그게 문제가 되면 한번 주식시장 한번 휘청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예요. 네. 뉴스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여러분들 항상 신중하게 투자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런 뉴스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실수가 아니라 좀 검색을 하시면서, 보시면서 관심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지나간 과거는 미래에 대한 거울이 되고, 그리고 현재나 과거에 얽매여 살지 마시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면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죠? 지나가 버린 악재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떨어졌냐, 왜 떨어졌냐, 이런 거 분석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선반영 다 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한쌤은 뉴스를 앞으로 읽어드릴 때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드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잘 보시고 멋진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